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새 반카트 리페어를 하려면 우선 제일 먼저 잘 봐야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뭐를 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잘 볼 수 있는가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토미를 보면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글레노 휴메럴 조인트 4개에는 3개의 글레노 휴메럴 리가먼트가 있습니다. 가장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SGHL, MGHL이 있고요. 그저 스테빌리티에 중요한 거는 가장 아래쪽에 IGHL 컴플렉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GHL 같은 경우에는 캡슐과 같이 들러붙어 가지고 이제 컴플렉스를 이루는데 앞쪽과 뒤쪽이 좀 두꺼워져 있는 안테리아 포스테리어 밴드가 있고요. 그 사이에 악실러리 리세스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이 부분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좀 만한 이제 인스테빌리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인스테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안테리어로 빠지는 게 포스테리어나 MDI보다 훨씬 많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대개는 이제 우리가 편의상으로 안테리어 인스테빌리티다 부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안테리어 인페리어 쪽에 레이브룸과 이제 컴플렉스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테리어 인페리어 인스테빌리티 부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안테리어 인페리어 레이브룸과 이제 컴플렉스가 디스로케이션 되게 되면 그 부분이 찢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부분을 잡아주는 스테빌리티가 떨어지게 되면서 반복적으로 디스로케이션이 발생을 하고 결국에 크로닉 인스테빌리티로 진행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똑같이 근데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 똑같이 빠지지는 않죠. 지금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인의 리가멘트 렉시티에 따라 가지고 이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게 인스테빌리티 환자가 있으면 꼭 리가멘트 렉시티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지금 보신 5개로 체크하는 베이튼 스코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포함에 닿는지, 새끼손가락이 90도 이상 익스텐전이 되는지, 그다음에 엘보와 니가 하이퍼 익스텐전이 되는지, 그리고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땅바닥에 손을 짚을 수 있는 5개를 우리가 보게 되고 양팔이기 때문에 총 9점 만점에 4점이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성인에서는 어느 정도 2, 3년 리가멘트 렉시티에 경향이 있다라고 보통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로테이터 인터벌인데요. 로테이터 인터벌이 이제 인페리어 빠지는 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주로 보는 게 이제 서커스 사인 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팔을 잡고 밑으로 끌어내리면은 이제 팔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크로미온과 델토의 사이가 약간 파이는 서커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로테이터 인터벌이 멀쩡할 경우는 얘를 익스턴 로테이션 30도 정도 시키면은 로테이터 인터벌의 수축이 그 부분을 좀 잡아주면서 이 서커스 사인이 소실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도로 익스턴 로테이션 시켰는데도 로테이터 이 사이에 서커스 계속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로테이터 인터벌에 디펙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 경우 로테이터 인터벌 클로저를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좀 객관적으로 체크를 미리 좀 해놓기 위해서 항상 엑스레이를 2장을 같이 찍어 놓습니다. 스트렉스 엑스레이를 찍고 있는데 한 5.4kg 정도 되는 추를 손목에다 걸어놓고 팔을 뉴트럴 포지션으로 찍고 익스터 때 찍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익스터 로테이션 때 아크릴 휴널 디스가 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같이 로테이터 인터벌에 디펙트가 있는지 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션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 저는 항상 라테랄로 하기인데 항상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 추를 2개를 걸어서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사진에 찍어 놓은 게 일단 논문에서 따온 게인데 보시면 이제 팔을 디스탈, 라테랄, 안테리어로 당겨주는 트랙션을 하나 걸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팔을 라테랄 좀 더 당겨줄 수 있는 추를 2개를 걸어놓고 필요할 경우에 이 부분에 추를 걸게 되면 팔이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안테리어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포탈은 주로 이제 뷰잉 포탈을 제외하고 되게 워킹 포탈을 주로 2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보통 루틴하게 처음에는 포스텔 뷰잉 포탈을 뚫고 워킹 포탈을 이제 어떻게 뚫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2가지 방법이 안테르 로테이터 인터벌 쪽에 2개를 뚫느냐 아니면 로테이터 인터벌에 하나를 뚫고 스트랜 서브스캡 5시 방향 바로 뚫느냐 2가지로 크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안테르 인페리어 포탈 같은 게 가장 큰 장점은 로테이터 인터벌로 들어가기 때문에 5시 방향으로 뚫는 서브스캡 포탈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단점은 이 사이에 거리가 멀고 앵커들은 각도가 좀 꺾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앵커 자체의 스텔레빌리티 측면에서는 약간 좀 약하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5시 방향 포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앵커를 박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금 보시면 뉴로베스큘라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액션럴 아테리, 액션럴 너브 세팔릭 밴이다. 1에서 2cm 공간 사이에 있기 때문에 트랜스서브스캡에다 너무 큰 캐뉼라를 박는 거는 저는 별로 선호하진 않고 루틴으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환자 사이즈가 굉장히 커가지고 이 둘이 잘 안 닿을 것 같다라고 할 경우에 그러니까 수차 앵커를 넣는 포탈로만 조그맣게 뚫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뚫는 걸 간단히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게 라테랄 포지션이고 여기 서브스캡이고요. 서브스캡의 바로 위쪽에다가 일단 주로 메인 워킹 포탈로 쓰는 좀 약간 좀 두꺼운 캐뉼라를 먼저 집어넣고 있습니다. 먼저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고 나서 그다음에 바이셉스에 바짝 붙여가지고 이제 안테리어 스페럴 포탈을 하나 더 뚫어주게 되고요. 이렇게 포탈을 뚫으면은 처음에 2번째 거 넣으면 앞에 넣어도 약간 좀 빠지거든요. 그건 적당히 조절을 하게 되면은 이런 적당히 조절을 맞추게 되면 2가지 포탈을 별다른 무리 없이 수술하는 도중 내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카트 리전 같은 경우에 단지 소프트 반카트뿐만 여러 가지 베리언트들이 굉장히 많죠. 이것들 저희가 수술하게 되면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뭐 반카트 리전 같은 게 말 그대로 이 사람 뭐 많이 빠져서 좀 카til이 좀 안 좋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당겨졌을 때 이제 레이브룸과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퍼세스 리전 같은 경우에 딱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 이게 밀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언스테이블하게 확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진짜 스테빌리티는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리페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글래드 리전 같은 경우에 제가 갖고 있는 케이스상에서는 뭐 없어가지고 해서 논문에 사진을 따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레이브룸에 아티큘라 카틸리가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알프사 리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스페리어 레이브룸 붙어 있는데 앞쪽은 꼭 없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없는 건 아니고 이 안쪽에 안테리어 레이브룸과 이제 캡슐 컴플렉스가 뒤쪽 메디알 사이드로 말려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게는 이런 식으로 끌어져 밀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릴리즈를 해줘야지 다시 원래 위치로 들어올 수가 있어서 꼭 같이 이벨리션을 해야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그 비슷한 병면 중에 한 노멀 베리언트 버퍼트 컴플렉스가 있죠. 굉장히 유명하고 족보에도 많이 나오는 거긴 한데 실제로 보시면 이제 안테리어 레이블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자리가 두꺼워진 MGHL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뭐 아래쪽을 보면은 이제 스테빌리티와 연관된 아래쪽 컴플렉스는 괜찮기 때문에 저 스테빌리티 영향을 주진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굳이 건들 필요가 없다라는 정도로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코프 같이 보면서 같이 체크하는 게 슬램 리전 보통 항상 같이 체크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트라우마랑 연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브스캐프레스 테어라든가 이런 거 동반되게 되면 바이셉스도 인셉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제 바이셉스 이그 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번 밀면 툭툭 걸리게 돼 빠진 게 서브시즌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수술은 이제 글레노이드 본로스가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인게이지 힐삭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주로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갈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레노이드 본로스가 심하지 않고 인게이지 힐삭이 없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반카트 리페어만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인게이지 힐삭이 있을 경우 여기에 추가로 램플리사지를 하는 걸 고려를 하게 되고 글레노이드 본로스가 심할 경우에는 라테랄제스 비롯한 범블러 필러스를 고민을 할 수가 있고 둘 다 있다라고 한다면은 둘 다 사용하는 거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글레노이드 본로스를 뭘 보고 심하다고 하느냐 이걸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는 이제 전체 글래노이드 윌스의 25% 이상 차지하는 걸 보고 우리가 크리티컬 글래노이드 본로스라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라타제 같은 프로세스를 좀 더 많이 하면서 최근에 점점 경향이 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뭐 13.5%까지 크리티컬 글래노이드 본로스로 봐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아직까지 좀 디베이트가 있어서 이거는 각각 숫자에 따라서 맞게 본인이 맞춰서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글래노이드 본로스는 어떻게 재느냐? 보통 CT를 많이 사용을 하죠. 3D 시퀀스 CT를 사용해 주로 많이 하게 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리니어 모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 길이를 재기도 하고 아니면 베스트 핏 서클을 그려가지고 이 다이아메터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굉장히 재기 쉽다는 건데 단점은 아직까지도 밸리디티나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약간 의문점이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저희 천영민 교수님 그 연구팀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은 실제로 그래티페 사이즈 재봤더니 여러 사람이 쟀는데 이게 일치도가 한 60%가 안 되고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10%, 뭐 15% 이거 넘어간 데서 이게 얼마 차이가 나는지 보는 건데 저 10%가 넘어가면 일치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베스트 서클 같은 경우에는 글래노이드 디펙트 사이즈가 오버 에스티메이션 되거나 언더 에스티메이션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로 면적 자체를 재서 재는 서페이스 에어리어 모델이 제시된 바가 있고 장점은 릴리아빌이 좋긴 하지만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단점이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미지제이라는 프리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이 방법을 쉽게 재현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방법으로 항상 재고 있습니다. 먼저 팩스에서 반대쪽에 이제 베이스 서클을 그리고 얘를 그대로 따다 붙인 다음에 이 상태로 익스포트를 시키고요. 이미지제이를 이용해서 이제 그 동그라미를 그린 면적을 이렇게 잴 수가 있거든요. 면적을 재면 미분 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프리핸드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비어 있는 부분을 따라서 그린 다음 다시 면적을 재면은 요걸로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7.3%가 깎였구나라는 걸 쉽게 잴 수가 있고 실제로 컨벤셔널한 방법과 비교를 해보면 10% 정도 나오거든요. 좀 더 약간 오버에스테이션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저는 보통 요 방법보다는 현재 보여드린 서페이스 에어리어 모델을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상 리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쪽에 안테리어 글랜드의 카운터 파트죠. 빠졌다가 쿵 하고 부딪히면 들어가면 뒤쪽에 깎이게 되는데 이제 힐상 리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드레인지 스테빌리티랑 크게 연관은 없는데 팔을 끝까지 돌렸을 때 터미널 모션까지 갔을 때 이게 걸리면서 빠지는 거를 빠지면서 이게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게이징 힐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과정 중에서 막 걸려서 빠지는 걸 얘기를 하고요. 이제 넌 인게이징 힐삭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다 돌려도 빠지지 않는 걸 얘기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이나믹 스테빌리티, 다이나믹 이제 같이 하게 되고 이렇게 팔을 돌려볼 게 빠지는 게 보이거든요. 이걸 꼭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체크하냐가 중요한데 이제 램플리 사이즈 같은 게 있다가 있긴 하지만은 뭐 술자들마다 미리 하시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다 끝나고 하시는 경우도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끝나고 나서 체크하고 나서 그다음 할지 말지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 레이브럴 테어가
그 캡슐러 랩 시키면 뒤쪽에 시설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것처럼 이거는 램프 설치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안테나 랩을 다 꼬매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돌려보면 생각보다 인게이징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항상 먼저 체크를 하고 이래도 빠지면 그때 마지막 단계에서 램프를 할지 말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인게이징 힐삭 사실 근데 우리는 미리 플랜을 정하고 들어가고 싶죠. 그래서 미리 인게이징 힐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나온 게 이제 글래노이 트랙이라는 개념이고요. 실제로 이제 힐삭 리전보다 리전 넓이보다 남아 있는 글래노이 더 넓으면 빠질 일이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재는 방법이 글래노이 트랙이라는 개념이고 글래노이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쪽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베스트 핏 서클을 구하고 0.83을 곱한 다음에 실제로 디펙트가 있는 길이를 빼면은 이 부분이 글래노이 트랙이 됩니다. 그래서 글래노이 트랙의 길이와 그다음에 힐상 리전의 넓이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힐상 리전이 더 넓다라고 하면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프 트랙이라고 하는 거고 반대 힐상 리전이 좁다라고 하면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온 트랙 리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프 트랙이 인게이지먼트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온 트랙이 있을 경우에도 인게이지먼트 안 된다라고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들어갈 수 있지만은 오프 트랙이 있을 경우에 인게이지먼트의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꼭 항상 다이나믹 이그제미션 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감별을 먼저 하고 정확하게 재는 거겠죠. 이벨루에이션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리거먼트 렉시티가 미치는 영향이 꽤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에 로테이트 인터벌도 같이 보기에 스트렉스 엑스레이 항상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폴라 본로스 글래노이드 본 디펙트와 힐상 리전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컨벤셔널한 리니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좀 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서페이스 에어 모델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글래노이드 트랙 개념이 굉장히 유용하긴 하지만은 온 트랙의 경우에 좀 안심해도 되지만 오프 트랙이라고 해서 반드시 꼭 인게이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프 트랙 리전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수술하고 나서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